자, 이재명 대표 지금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병상 정치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10월 유기설 이 불씨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관련 재판도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10월로 예상되던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자 10월에 뭐 1심이 나올 것이다 재판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 가능합니까? 일단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장동, 백현동, 이 성남FC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재판기일이 오는 30일 이 금요일로 밀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10월에 예정됐던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선고도 지금은 좀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2주가량 밀린 건데요. 네. 특히 어제 열려야 했던 위증교사 재판 다음 달 9일로 2주 정도 밀렸습니다. 아직까지 다음 달 30일인 이 대표 결심 공판 일정은 바뀌지 않은 상태지만 좀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 23일 재판에 불출석해서 다음 달 6일로 밀린 상태입니다. 결심, 그러니까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형하는 이 선고 전 마지막 재판도 자연스레 9월 20일로 밀렸습니다. 이 통상 결심 재판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니까 10월에 선고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됐는데 그래서 10월 위기설이라고 했는데 조금씩 밀려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뭐 언제 퇴원하냐 이런 게 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5일 자가격리 권고를 끝내면 오늘 퇴원할 걸로 추측되고 그런 보도들도 나왔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제 미정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해서 복귀를 해야 할 텐데 이제 거기에 관심들이 쏠려 있습니다. 당장 여야 양당 대표 회담 이제 그 얘기가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법원을 향해서 10월 중에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재판이 막 진행되던 찰나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님 스스로도 무죄를 확신한다. 민주당도 이것은 뭐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판을 속히 진행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재원 최고의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요. 1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위상 어떻게 될까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김민수 대변인께서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오래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년이 넘어갔는데요. 공직선거법이 1년 안에 최종심까지 마무리를 하게끔 돼 있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국회의원의 자리를 계속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인데 지금 이게 2년 동안 지금 1심도 끝나지 않으면서 너무 긴 시간 높은 위치에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지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온다라고 하면 피선거권 박탈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당사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420억의 국고를 환수당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판결만 나온다라고 해도 민주당 내에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큰 흔들림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장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일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1심이다라면서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 물밑 작업들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나 그리고 친문계 인사들로 꼽히는 지금 민주주의 4.0 이런 모임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세력 확장에 좀 들어가고 있는 시작 단계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사법부의 좀 빠른 판단, 더 이상 정의가 지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성취현 의장께요. 이제 김 대변인께서 그 1심 판결 여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런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 쪽 이제 인사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굳건할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 쉬쉬하고는 있지만 사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네. 김현수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00억 원 이상을 지금 국고를 환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위상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뭐 낮아질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무죄가 나오면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유권자들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을 알고 총선 승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연임을 시켜준 상황인데 네. 과연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정치권에서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 그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리스크 때문에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지금 당의 내부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일단은 확보는 해야 된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당이 너무 일극체제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니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뭐 초일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지 그거에 뭐 대비한다. 그때 뭔가 치고 들어간다. 이런 목적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당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해지고 있는 속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중 병원에서 퇴원을 한다라는 이 공지를 기자들한테 전부 다 전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입원하고 있었던 서울대학 병원에서 오늘 중에 퇴원을 한다. 지금 아마 퇴원 수석을 밟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 교수님,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을 하면 오늘부로 바로 당사로 출근을 할지 아니면 뭐 자택으로 돌아갈지 그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야 간 그 대표회담 이게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실 지난 일요일 날 원래 예정됐던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연기가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일단 이 지금 그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네. 뭐 그걸 미룰 이유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민생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여야 모두 이 정치적인 셈법을 일단 뒤로 미루고서라도 민생에서 어떠한 식의 여야가 합의해내는 그러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서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과연 진짜 그러한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셈법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양당 간 지금 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삿바싸움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회담의 조기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